근데 사실 제가 상인운동을 20년 가까이 했지만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대폭적인 인하가 작년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1%로 주면서 상인들한테만 2%가 넘는 이걸 가져간다는 것은 1%라고 하면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희가 오죽 카드 수수료 인하가 정말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저희가 광화문에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고 맞아. 이른바 그 맞아요. 기자회견을 열고 크게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도하신 분입니까? 대통령 네. 감사합니다. 플래카드 이거 들고. 다 같이 했습니다. 네, 다 같이 했죠. 대통령이 큰 결단을 해서 정말 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그렇게 해줬을 때 그거는 골고루 누구에게나 다 미치는 거거든요. 중소상인들한테는. 그럼 정말 저희들이 고맙다는 건 고맙다라고 표현도 하고 그만큼 또 열심히 하신 만큼 또 다른 것도 요구를 하고 해서 이런 중소상인들이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좀 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들었던 중소상인의 보호정책과 활성화 정책이 사실 저는 반도 못 갔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같이 참여해서 꼭 만들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국민들의 촛불을 들을 때 저희 상인들이 저작거리 만민공동회라는 거를 눈발이 막 내릴 때 한 100명씩 같이 참여를 하면서 상인들 처음으로 박근혜 퇴진을 촛불을 함께 들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삼성 이재용이나 이런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이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저희들이 거친 분들이네. 그래서 사실 이 문재인 촛불 정부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같이 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홀대받던 중소기업청실에서 중소기업부로도 만들어지고 자영업 비서관이라고 하는 이런 또 청와대 직제도 새로 생기면서 정말 저희들이 뭐랄까 이제 신분 상승을 했다는 이 정부 들어서 저작거리에서 장사 팔던 사람들이 정말 정치에 어떤 경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게 정말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가슴 뿌듯한.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작년 말에 큰 위기감이 있었어요. 어떤 위기감이요? 대기업의 복합 쇼핑몰 같은 대형마트보다 한 20배 크기의 복합 쇼핑몰이 골목에 이렇게 들어오면 정부 국가기관에서도 연구를 했지만 반경 10 내지 15km의 골목 상권의 모든 음식점이며 뭐 슈퍼마켓이며 뭐 서비스, 임용실 이런 데가 다 초토화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도 유통법을 통해서 복합 쇼핑몰을 규제하겠다라는 국정과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통법이라는 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인영 원내대표 사인도 받고 사인을 다 받았는데 이 법안을 논의하는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금의 이제 통합당이죠. 자유한국당만 이 법안을 쌩을 깠습니다. 쌩을 깠어. 그래서 저희가 쌩을 깠어. 황교안 당대표가 농성을 하는 자리까지 가서 저희들이 이거를 촉구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전희경 대변인이 저희를 막아세우면서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죠. 그래서 유통법을 통과시켜달라는 농성을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농성을 한 40여일간 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도 그 유통법이 논의조차 못 되고 있거든요. 회의의 안건으로조차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상인들이 이번만큼은 일치단결해서 자유한국당 이놈들을 싹 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과격한 분이 나오셨네. 이 정부의 이 개혁과제였던 유통법만 놓고 보더라도 더불어 시민당하고 해서 저희가 정말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들을 완수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이런 의견들로 저희들이 참여했죠. 왜 그 많은 추천을 받았는지 알겠어요. 원금 손실률 최대 95%. 퇴직금부터 자녀 학자금까지 기껏 모은 돈을 모두 잃게 된 사람들. 안전하다고 맡기는데 다 날아간 거잖아요. 이런 위험한 금융상품을 팔면서 내부 판매 실적 경쟁에만 열을 올린 은행.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저 미친 사람 아니고 누가 거기에 가입할 겁니까? 해외 금리가 떨어지면 원금조차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피해자들.
이런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는데도 왜 법은 바뀌지 않는 걸까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 줄도산을 불렀던 키코 사태. 2013년 부실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발행해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동양그룹 사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의된 배경입니다. 금소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와 손해보상을 해주는가에 있습니다. 지금은 금융상품 판매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직접 증거를 모아서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금융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에 14번이나 안건으로 상정되고도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또한 진전되지 않던 논의가 최근에서야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DLF 사태로 피해자가 속출하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열흘 전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 당시 회의록엔 금소법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금소법 도입에 찬성한 건 김병욱, 최운열, 이하경, 장병완 의원. 이 중 김병욱 의원은 금융회사의 잘못을 입증하려면 소비자가 녹음기를 다 가져가야 하고 영상도 녹화해야 하는데 안 된다며 금융기관에게 입증하게 하는 게 더 수월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 또한 금소법을 도입하면 금융회사들이 문제가 되는 상품 판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를 낸 의원도 있습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잘못한 것을 입증해야지 잘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냐며 이는 소송법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 무서워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겠느냐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거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금소법은 이날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소위에선 관례적으로 모든 의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법안이 통과되는데 김 의원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응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애가 타는 건 전 재산을 거의 날리다시피 한 서민들. 우리 은행장님, 하나은행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1억 원을 안전하게 은행에 맡겼는데 왜 망원이 되었습니까? 이들은 우리 하나은행에 대한 국정조사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구제의 한계가 있어 앞으로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법이 없다, 곽승규입니다. 네,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기억해야겠습니다.